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 이른바 줍줍 현상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포는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영선 기자입니다. 김포 분양시장이 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분양한 고촌 센트럴자이는 아직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아있는 22가구에 대한 임의 공급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인을 다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 분양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에 대한 무순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고촌 센트럴자이가 7억 중반대로 인근 아파트보다 1억 원 이상 높습니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하면 8억 원이 넘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단지로 불리는 곳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입니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달 예정된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국토부가 예고한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다음 달 풍무동의 해링턴 플레이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성적표가 향후 김포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2개 기관에 수여됐으며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시교육청은 민원기동대 운영과 전국 최초 도심공유형 친환경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 도입, 시민소통 참여단 및 광장토론회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평구가 민선 8기 3년차 공약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 이행평가단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앞서 공개 모집을 통해 공약 이행평가단 35명을 선발했습니다. 평가단은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 계획을 작성하고 심의 조정하는 것부터 부진 사업의 대안 제시 등 이행에 대한 자문과 평가 역할을 합니다. 민선 8기 부평구의 주요 공약 사항은 경제와 복지, 소통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입니다. 부평구는 공약 추진 전 과정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말 기준 공약 추진율은 85.2%로 전체 46개 사업이 완료돼 공약 이행 완료율은 65.7%입니다. 부천시가 위험한 노후 건물을 점검한 뒤 긴급 안전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건물은 부천 소사구에 위치한 1985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축물로 지난 2014년 화재 발생 이후 진단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최근 실시한 2차례 점검에서 지하 1층에 중대한 구조 결함이 확인됐으며 옥상 광고탑은 노후로 인한 전도, 추락 위험이 커 철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해당 건축물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3차례 이상 전문가 점검과 2년 주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4차 공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차 공모 이후 1년 만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달 중 대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라서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거의 반영이 돼서 면적도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이제 안내하고 홍보하고 다녀야죠. 4자 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면적 축소 등 공모 조건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대폭 줄였습니다. 1차 공모에는 220만 제곱미터, 2차 공모 130만 제곱미터, 3차 공모 9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체도 확대됩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부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전까지 입지 후보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도 기존 3천억 원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과 주변 지역 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지난해 유종복 인천시장이 4차 이후의 공모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공모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모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통망을 뚫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수거원 사업하고 같이 인센티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지는 총리급 되는 전당 기구에서 이것을 핸들링한다라고 약속을 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김포시의회 등 기초지방의회 18곳으로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 의뢰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 405건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이후 지난 2월 각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청과 18개 경찰서에 수사를 정식 의뢰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국제회의를 분산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이펙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디지털 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가 열립니다. 또 10월 같은 장소에서 재무장관 회의와 구조개혁 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 에이펙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과 관련 인사 5천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2025 에이펙 회의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해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통역과 교통 안내, 긴급 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개항장 거리와 송도 국제도시, 강화, 영종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코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진로 진학 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개발한 꿈 있다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설계를 돕는 온라인 운영 체계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로드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9일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교환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우선 개통했으며 오는 23일 남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개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평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1,000여 개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은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내 국가 민간 발주 철도 건설공사 현장 5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신분당선 광교호 매실 복선전철 건설공사, 월곶 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등으로 지하 터널 구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을 포함해 경기도 철도정책과 시 철도부서, 발주기관 사업별 책임자 등과 합동으로 추진됩니다. 도는 현장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 발견 시 작업 중지 요청 등 강력한 대응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하는 서울광장이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운동하는 서울광장에서는 줌바, 크로스핏, 이달의 운동왕 선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운동하는 서울광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 사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하고 향후 교육훈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총 2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의 창의성과 효과성, 노력도, 참여도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인천시는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30일간 멘토링 챗봇 개발 사례를 제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